안녕하세요. 박진석 이사입니다. 2024년도 세무사 2차 재무회계 해설 강의를 촬영 중인데요. 현재 시각이 새벽 2시 25분입니다. 8월 11일에 촬영을 하려고 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제가 개인적인 일정이 있어서 다른 데 갔다 와서 새벽에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문제 한번 풀어보고 강의 준비하고 자리에 앉기까지 시간이 좀 걸리는 바람에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어, 강의 시작하기에 앞서서 요 제목이 요약이라는 책 제가 낸 책인데 페이지가 한 100페이지 미만입니다. 총 몇 페이지냐면 지금 보니까 올해 나온 버전 기준으로 85페이지고요. 이 85페이지에 있는 내용들 찾아가면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름 1번부터 보시면요. 재매입 약정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 재매입 약정 관련해서 내용 잠깐만 정리를 좀 하자면요. 요약집 7페이지에 제가 적어 놓은 게 있는데 재매입 약정의 경우에는 권리 행사가 유의적이지 않은 풋옵션을 고객이 보유한 경우 이런 경우에만 반품 가능 판매로 회계 처리하고요. 나머지의 경우에는 신경 쓰지 말고 그냥 판매자의 재고 자산으로 계속 인식하고 받은 대가는 부채로 회계 처리하면 된다라고 정리를 해드렸었죠. 자, 근데 이제 수익 문제니까 조금 더 상세하게 들어가서 보자면 고가 재매입은 금융 약정으로 저가 재매입은 리스 약정으로 회계 처리하는 거예요. 다시 문제로 오시면요. 이게 15,000원에 팔았다가 15,300원에 되사오는 계약이에요. 고가 재매입이죠. 고가 재매입. 팔았던 가격보다 더 비싸게 사오고 있습니다. 그 경우에 자, 양괄호 2번 문제, 소물음 2번 보시면 고객이 풋옵션을 행사할 경제적 요인이 유의적이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어요. 이 경우에는 반품 가능 판매가 되는 거죠. 그죠? 반품 가능 판매. 그리고 소물음 1번 보시면 고객이 풋옵션을 행사할 경제적 요인이 유의적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금융약정으로 보시는 거죠. 자, 그래서 소물음 1번 풀 때는 금융약정으로 보고 일단 지금 돈 얼마 들어오죠? 제품 200개 곱하기 개당 15,000원에 300만 원이 들어올 겁니다. 그거 차변에 현금, 대변에 300만 원의 부채 회계 처리해 주시고요. 금융약정으로 볼 때는 자, 만기인 4월 30일에 15,300원으로 상환해야 되잖아요. 그때 15,000원과의 차이 300원은 기간에 걸쳐서 이자 비용 처리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품 20개에 대해서 풋옵션을 행사했다라고 하니까 요만큼은 매출이 아니고 그냥 금융부채의 상환으로 회계 처리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180개는요. 풋옵션이 행사되지 않고 고객에게 넘어간 제품을 그냥 고객이 계속 가지게 되는 거죠. 나머지 부분 180개에 대해서는 이제 기존에 인식했던 부채를 매출 수익으로 대체해 주시면서 관련된 매출원가 인식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3월 1일에는 현금 300만 원 들어온 거 200개 곱하기 15,000원에 300만 원 들어오죠. 그거를 그냥 금융 부채로 회계 처리해 주시면 되고요. 계정 과목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냥 부채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회계 처리해 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금융 약정으로 회계 처리하게 되면 기간 동안 이렇게 두 달에 걸쳐서 이자 비용 인식해 주시는 거예요. 15,000원과 15,300원의 차이 300원에다가 200개 곱한 6만 원만큼 이자 비용 인식해 주시고 그리고 미지급 이자 이것도 부채죠. 그냥 부채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부채 6만 원 회계 처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20개 분은 이제 매출이 아닌 거죠. 20개 분은 고객이 풋옵션을 행사했으니까 내가 다시 사왔잖아요. 15,300원에. 그래서 매출이 아니고 금융부채의 상환으로 보시는 거예요. 20개 곱하기 15,300원 해주시면 306000 나옵니다. 그만큼 부채 상환으로 회계 처리해 주시고 현금 그만큼 나가겠죠. 20개 곱하기 15,300원만큼 현금 나갑니다. 이렇게 회계 처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잔존 부채, 남아있는 부채 얼마죠? 2754000 됩니다. 요거는 이제 매출 수익으로 대체해 주시는 거예요. 자, 다시 보시면 요 300만 원과 6만 원, 총 306만 원의 부채 중에서 10% 20개만큼은 부채의 상환으로 회계 처리가 되는 거고요. 나머지 180개만큼은 수익으로 대체되는 거예요. 이렇게 수익 인식하면 수익 비용 대응 원칙에 따라서 매출 원가도 인식해 주셔야 되는데 매출 원가 인식할 때 재고자산 제거해 주셔야 되죠. 180개 곱하기 단위당 얼마죠? 만 원이었죠. 만 원. 180개 곱하기 만 원에서
80만 원의 재고 자산 감액해 주시면서 요만큼 매출 원가 인식해 주시면요. 단기 중에 수익으로 인식할 금액은 2754,000이 되겠고요. 단기 손익은 요 수익에서 이자 비용 6만 원과 매출 원가 180만 원 차감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이 동그라미 1번의 답은 2754,000이고요. 동그라미 2번의 답은 894000 됩니다. 이제 소물음 2번 가볼게요. 제품 판매 당시 풋옵션을 행사할 경제적 유인이 유의적이지 않기 때문에 반품 가능 판매로 회계 처리하는 건데 요 반품 가능 판매로 회계 처리하려면 반품률이 주어져야 되죠. 10%라고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반품률 10%에 해당하는 만큼은 환불부채와 반환재고 회수권으로 회계 처리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최초 판매 가격과 풋옵션 행사 가격의 차익, 개당 300원은 제품 회수에 소요되는 원가로 간주한다라고 돼 있으니까 요만큼 마지막에 반환재고 회수권 원가에서 차감하시면서 비용 처리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엑셀년 3월 1일에 현금이 얼마 들어왔냐면 300만 원 들어왔죠. 요 300만 원 들어온 거 중에서 90%인 270만 원만큼은 매출 수익, 수익이라고 하겠습니다. 매출이라고 할까요? 수익이라고 할게요. 자, 수익으로 270만 원 이렇게 회계 처리해 주시고요. 요게 90%에 해당액이죠. 그리고 10%만큼은요. 환불부채로 회계 처리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관련해서 재고 원가가 하나에 얼마였죠? 10,000원이었죠. 200개 팔았으니까 재고자산 전체 200만 원 제거해 주시는데 요 중에서도 90%만큼만 매출 원가가 되는 거죠. 200만 원의 90%면 180만 원이네요. 그리고 나머지 10%만큼은 반환재고 회수권으로 회계 처리해서 20만 원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요 반환재고 회수권은 기타 자산이냐 아니면 재고 자산이냐 요게 논란이 좀 있다라고 했습니다. 문제 가정에 따라 풀면 되는데 요거 물어보는 문제는 아니었으니까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20개에 대해서 300원만큼의 비용이 지출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거죠. 그죠? 20개에 대해서 300원만큼의 비용이 지출될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요거를 반환재고 회수권 원가에서 20개 곱하기 300원, 6,000원만큼 차감해 주시고요. 그만큼 별도의 비용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문제에서 물어본 게 뭐였죠? X1년의 매출액과 X1년의 매출액과 그리고 X1년의 단기순이익 물었네요. X1년의 매출액은 270만 원 될 거고요. 당기순이익은 270만 원에서 180만 원 빼고 6천 원 뺀 89만 4천 원 될 거예요. 이렇게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 20개는요. 요 6천 원분 요거는 요 20개는 반품되는 수량 20개를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반품률에 해당하는 10%에 해당하는 20개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고객이 20개에 대해서 권리를 행사했기 때문에 반품률만큼만 반품이 된 거니까 추가적인 정산의 회계 처리는 발생하지 않는 상황인 거죠. 물음 2번 가겠습니다. 다음을 읽고 답하시오라고 돼 있고 X 1년 12월 30일에 기말에 로봇 청소기 1000대를 대당 2만 원에 판매했습니다. 그리고 보증 정책이 있는데 첫 번째 점 보시면 세무는 판매한 제품에 대해서 무상 보증 서비스를 기본 1년간 제공하고 있고요. 2,000원을 추가 지불한 경우 제공 기간이 2년 연장돼서 총 3년이 된대요. 기본 1년간 제공하는 무상 보증 서비스는 확신 유형의 보증이니까 기본 1년 관련해서는 충당부채 설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고객이 추가로 지불하는 금액 요 대당 2,000원은 개별 판매 가격을 반영한다라고 돼 있고 지금 용역 유형의 보증이죠. 그죠? 추가 지불할 경우 2년이라는 추가적인 보증 제공 기간이 용역으로서 제공되는 거니까 지금 용역 유형의 보증입니다. 그래서 이 용역 유형의 보증은 수행 의무에 해당하기 때문에 거래 가격 배분해 주셔야 되고요. 기본 1년 요거는 수행 의무가 아니죠. 그냥 충당부채 설정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점 보시면 엑셀년 10일 30일에 판매한 로봇 청소기 1000대 가운데 400대에 대해서 무상 보증기간 연장 조건이 추가로 판매됐대요. 그러면 400대 곱하기 2,000원만큼 해서 80만 원만큼이 거래 가격이 증가한 거죠. 80만 원만큼 거래 가격이 증가한 거고요. 요거 이제 거래 가격 기존에 요 몇 대였죠?
1000대 곱하기 2만 원에 2,000원과 더불어서 총 거래 가격에 요 80만 원이 포함이 되게 되는 거죠. 자, 세 번째 좀 볼게요. 세무는 기본 무상 보증 기간과 연장 무상 보증 기간 추가 2년의 보증 활동을 위해서 각각 50만 원과 70만 원을 지출할 것으로 추정했대요. 그러면 최초 1년에 대한 보증 활동으로 지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요 50만 원. 요거 뭐예요? 충당 부채죠. 그죠? 그래서 X 1년 말 인식하는 부채 세부 계정 중에서 자, 첫 번째로 보증 충당 부채 50만 원이 나오는 겁니다. 요거는 풀이 따로 안 적고 여기다가 바로 적을게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다른 부채가 또 있어요. 지금 요 80만 원 관련해서는요. 요거는 아직 수행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죠. 그래서 이행하지 않은 수행 의무와 관련된 부채를 우리가 뭐라고 하죠? 계약 부채라고 하는 거였죠. 그거를 제가 또 요약집에 정리해 드린 게 있습니다. 자, 요거는 별거 아니고요. 계약부채 정의만 한번 보고 갈게요. 기업이 고객에게서 받은 대가 또는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대가. 요게 뭐예요? 수취채권이죠. 받은 현금이나 수취채권에 상응해서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해야 하는 기업의 의무. 요런 거를 우리가 계약부채라고 했죠. 그러면 요 80만 원 중에서요. 요 80만 원 중에서 아직 수행 의무를 미이행한 부분은 계약 부채로서 재무상태표에 잔존해야 되죠. 근데 지금 이 수행 의무 언제 이행하죠? 두 번째 해부터 이행하는 거죠. 그래서 X 1년 말에 인식하는 부채 중에서는 요 계약 부채가 포함이 돼야 돼요. 계약 부채. 요게 IFRS상 계정 과목입니다. 계약 부채 80만 원. 요 양거 1번의 답은 요 두 가지가 되는 겁니다. 이제 소물음 2번 가볼게요. 세무가 동거래세 X2년과 X3년에 인식하는 당기손익 계산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 돌이켜보면 X2년에 추가적인 판매 같은 거 생기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정산회계 처리 관련해서 손익 발생하는 것만 따져보면 되는데 최초에 50만 원의 충당부채 설정했었는데 지금 X2년도에 52만 원이 지출됐죠. X2년도에 지출한 거는 확신 유형의 보증과 관련해서 지출한 거니까 50만 원 예상했던 충당부채보다 52만 원으로 그러니까 2만 원이 더 지출되고 있죠. 그러면 회계처리 어떻게 되죠? 차변에 충당부채 50만 원 제거해 주시고 대변에 52만 원 현금 회계 처리해 주시고 대차 차익으로 2만 원이 차변에 비용으로 인식되죠. 그래서 X2년에 인식할 비용은 당기손익은 요거는 2만 원 마이너스 금액이에요. 자, 그다음에 X3년에 인식할 당기손익은요. X3년도는 이제 용역이 이행되는 기간인 거예요. 요 80만 원의 거래 가격이 몇 퍼센트 이행되었냐 따져보시면 되는데 자, 이 보증활동과 관련해서 70만 원을 지출할 것으로 예상되고 추정 시점은 X 1년 말인데 이후 추정의 변경이 없었대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완전히 모든 금액이 지출될 때까지 70만 원이 지출될 것으로 예상하는 거예요. 자, 그럼 X3년도에 70만 원 지출 총 예상액 중에서 24만 5천 원이 지출됐으니까 진행률 몇 퍼센트죠? 24만 5천 원 나누기 70만 원 하면 35% 나옵니다. 자, 그러면 요 80만 원에다가 35% 곱한 것만큼의 수익을 X3년도에 인식해 주셔야 되는데 그게 얼마가 나오냐면 80만 원 곱하기 35% 해주시면 28만 원 나와요. 28만 원. 자, 이 28만 원에서 용역 원가는 비용으로 차감해 주셔야 되죠. 당기손익 구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때 지출한 24만 5천 원 차감해 주시면 답이 뭐가 나오냐면 3만 5천 원 나와요. 회계 처리해 보시면요. X2년도에는 현금 52만 원 지출한 게 이제 보증 충당부채를 초과하니까 충당부채 50만 원이었죠. 요거 50만 원 초과하니까 초과하는 금액 당기 손실로 2만 원 인식해 주셨으면 되는 거고요. X3년도에는요. X3년도에는 용역 매출을 인식해 줘야 되는데 그게 매출 총액이 80만 원이었죠. 이연된 수익 금액이 80만 원이잖아요. 여기다가 35% 곱해 주시면 매출 수익으로 인식할 금액이 28만 원이요. 수익으로 28만 원 인식해 주시고 이렇게 수익으로 대체되는 것만큼 계약부채 기존에 인식했던 80만 원 중에서 28만 원만큼 감소시켜 주셔야 되는 거죠. 이렇게 감소시켜 주면서
관련된 용역 매출 원가 인식해 주시면 되죠. 원가 얼마냐면 문제에서 주어진 바에 따르면 24만 5천 원이었습니다. 이렇게 지출하면서 현금 나간 것까지 회계 처리해 주시고 나면 X2년과 X3년의 회계 처리는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소물음 1번의 답은 보증 충당부터 50만 원하고 계약 부채 80만 원이었고요. 그리고 소물음 2번의 답은 동그라미 1번이 X2년 단기 손익 효과가 마이너스 2만 원, X3년 단기 손익 효과가 플러스 3만 5천 원이죠. 28만 원에서 24만 5천 원 빼니까요. 문제로 다시 돌아와 보시면요. 소물음 3번에서 위 자료의 조건 A와 관련하여 라고 나와 있으니까 A가 뭔지 좀 볼게요. 조건 A가 뭐였죠? 조건 A. 고객이 추가 지불, 다 지우고 다시 하겠습니다. 고객이 추가로 지불하는 금액 대당 2,000원은 무상 보증기간 연장 조건에 대한 개별 판매 가격을 반영한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관련해서 개별 판매 가격을 요 2,000원이 반영하지 못하는 금액이라고 할 때 로봇 청소기 판매 시점에 주 세무가 인식하는 재화 판매 수익을 구하라고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상 보증기간 연장 조건의 개별 판매 가격은 5,000원으로 가정한다라고 돼 있었어요. 자, 근데 요거 거래 가격 배분할 때 좀 주의해 주셔야 되는 게 뭐냐면, 자, 요 무상 보증 조건과 관련된 재화 판매는 400개만 관련된 거예요. 600개는 무상 보증 조건과 관련 없는 그냥 재화 판매인 거죠. 그죠? 그래서 문제를 풀어보시면 보증이 있는 판매와 보증이 없는 판매로 판매를 좀 쪼개 주셔야 됩니다. 보증 X분 600개가 있고요. 보증 있는 거 400개가 있는데, 자, 전체 1000개 판매 중에서 요 400개 부분만 무상 보증 용역과 무상 보증 용역이래요. 그 개당 2,000원의 보증 용역과 관련이 있는 거죠. 자, 그럼 재화 판매 수익은요. 요 600개에 대해서는 거래 가격 배분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600개 곱하기 단위당 얼마였죠? 2만 원 해주시면 그냥 판매 수익 나오는 거고요. 요 400개는 보증과 관련 있는 판매 분이니까 요거는 보증의 거래 가격과 더해서 이 재화 판매 가격 400개 더하기 재화 판매 400개 더하기 곱하기 재화 판매 가격 2만 원. 요게 재화의 거래 가격이죠. 거기에다가 자, 뭘 더해 주냐면 400개에 대해서 단위당 2,000원의 금액을 받고 보증을 해줬었죠. 요게 400개 판매에 대한 보증과 재화 판매의 총 거래 가격인 거예요. 이 총 거래 가격을 재화와 보증 용역에 배분을 해주셔야 되는데, 배분하실 때 개별 판매 가격 비율로 배분하셔야 되니까, 자, 지금 개수는 400개 똑같죠? 2만 원과 이제 5,000원 비율로만 배분해 주시면 되겠죠. 요 2,000원은 개별 판매 가격 반영하지 못하니까 개별 판매 가격이 5,000원이니까 2만 원과 5,000원 비율로 2만 5,000원 분의 재화에는 2만 원 이렇게 배분해 주시면 재화 판매 가격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게 얼마가 되냐면 7040 000 됩니다. 자, 그러면 요 600개 곱하기 2만 원하고 704만 원, 요 두 개 더한 1,904만 원이 물음 3번의 답이 되겠습니다. 재화 판매로 인한 수익이에요. 물음 3번이에요. 물음 3번은 기준서에 있는 굉장히 어려운 사례인데 요게 시험 문제에 나올 줄 몰랐습니다. 회계사 GS에나 나올 법한 문제인데, 자, 보세요. 요 물음 3번은 수행 의무가 일단 라이선스 X, Y 두 개예요. 근데 모두 다 한 시점에 이행하는 수행 의무입니다. 그러면 라이선스 X의 수행 의무 이행 시점은 한 시점에 이행하는 수행 의무니까 이전하는 X1년 7월 1일이고요. 이전 시점이죠. 라이선스 Y는 X1년 9월 30일이에요. 그리고 거래 가격도 두 개예요. 지금 라이선스 X의 거래 가격은 판매 기준 로열티예요. 판매 금액의 3개월 판매 금액의 5%입니다. 근데 이게 계약일 기준으로 30만 원으로 추정된다라는 거예요. 3개월 판매 금액의 5%라는 변동 대가의 계약일 기준 추정치가 30만 원인 거예요. 30만 원. 자, 그리고 라이선스 Y의 거래 가격은 고정 대가 50만 원입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보시면 거래 가격이 두 개고 수행 의무도 두 개죠. 두 개의 거래 가격을 두 개의 수행 의무에 배분해 주셔야 되는 문제예요. 자, 그리고 하나만 더 보고 갈게요. 개별 판매 가격 비율로 거래 가격을 배분해 줘야 되니까 라이선스 X의 개별 판매 가격은 70만 원, 라이선스 Y의 개별 판매 가격은 30만 원입니다. 자, 지금 문제에서 봤던 게 개별 판매 가격이 X는 70만 원, Y는 30만 원이었고요. 요 비율로 이제 거래 가격을 배분해 주는 거죠. 거래 가격은요. X는 30만 원인데 요거는 변동대가였죠. 변동대가. 그리고 Y는 거래 가격이 50만 원이었습니다. 요거는 개별 판매 가격을 반영하지는 못하는 금액이긴 한데 일단 고정대가였고요. 수행의무 이행 시점이 언제죠? 수행의무 이행 시점. 수행의무 이행 시점은 문제에서 보시면 자, 아까 봤죠? X는 7월 1일, Y는 9월 30일입니다. X는 X년 7월 1일고요. Y는 X년 9월 30일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두 개의 거래 가격을 X와 Y라는 두 개의 수행 의무에 배분해 주셔야 돼요. 근데 요거 관련해서 내용 정리할 게 좀 있습니다. 판매 또는 사용 기준 로열티는 다음 중 나중에 사건이 일어날 때 수익을 인식합니다. 후속 판매나 사용이 일어나고 그리고 수행 의무가 이행되는 시점 중에 둘 중에 나중 시점, 그러니까 모두 충족 시점에 수익을 인식한다라는 거죠. X와 Y의 수행 의무 이행 시점이 언제였어요? 7월 1일과 9월 30일. 그죠? 그리고 후속 판매나 사용은 언제예요? 문제 보시면 후속 판매나 사용은 판매 기준 로열티이기 때문에 3개월 후인 9월 30일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거래 가격을 배분해 주셔야 되는데 이때 개별 판매 가격 비율로 70%와 30%의 비율로 거래 가격을 배분해 주시는 거죠. 자, 고정대가 먼저 배분해 볼게요. 고정대가 요 50만 원 있었죠? 50만 원 중에 70%만큼은 X에 35만 원 배분될 거고요. 그리고 30%만큼은 Y에 15만 원 배분될 거예요. 자, 이제 변동대가를 배분해야 되는데, 자, 변동대가는 최초의 30만 원은 추정치였던 거예요. 최초의 30만 원은 추정치였고, 최종적으로 확정된 금액이 40만 원이죠. 이 40만 원의 70%만큼은 X에, 그리고 40만 원의 30%만큼은 Y에다가 이렇게 변동대가를 배분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배분하신 다음에 이제 또 주의할 게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자, 고정대가는 요 이행하는 시점의 수익을 인식하면 돼요. 요거는 7월 1일, 요거는 9월 30일의 수익이었습니다. 근데 변동대가는요. 이 변동대가가 지금 판매 또는 사용 기준 로열티에 해당하죠. 수행 의무를 이행하고 그리고 또 뭐였죠? 자, 보세요. 수행 의무를 이행하고 후속 판매나 사용을 한 시점. 그죠? 요 둘 중에 늦은 시점이 지금 언제예요? 9월 30일이죠. 풀이로 가보시면 자, 수행의무 이행 시점 각각 X가 7월 1일, Y가 9월 30일입니다. 근데 후속 판매가 이루어진 시점은 9월 30일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9월 30일에 요것도 9월 30일의 수익으로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7월 1일의 수익 금액은 35만 원이고요. 나머지 세 개 전체가 그러니까 40만 원 더하기 15만 원 해서 55만 원이 9월의 수익이 되는 겁니다. 8월에 인식할 수익 금액은 없고요. 그래서 답은 7월 매출액은 35만 원, 8월 매출액은 0원, 9월 매출액은 55만 원이 되어야 하는 문제예요. 어렵죠? 요거 어려운 문제입니다. 요거는 아마 틀리셔도 남들 다 틀렸을 거기 때문에 크게 뭐 지장은 없을 겁니다. 문제 2번 가겠습니다. 주식 기준 보상 문제가 문제 2번으로 통으로 나왔고요. 자, 물음 1번 보시면요. 물음 1번 보시면 100명에게 앞으로 4년간 근무 조건으로 주식 선택권을 1인당 100개씩 부여했고요.
행사 가격이 1,000원이고 주가도 부여일 시점에 1,000원이에요. 자, 부여일 현재 주세무는 주식 선택권의 공정 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자,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요약집 잠깐 가보겠습니다. 자, 주식 기준 보상 금액은 기말의 주식 선택권 금액은 자, 옵션의 공정가치 곱하기 수량 곱하기 기대 가득 기간 분의 n년 요렇게 측정이 됩니다. 자, 근데 원래 주식 결제형의 경우에는 이렇게 자본으로 지분 상품으로 분류되는 주식 결제형의 경우에는 요 공정가치를 최초 시점의 공정가치를 쓰는 건데 만약에 부여일 현재 부여한 지분 상품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다라고 하면 이때는 내재 가치로 측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내재 가치로 측정하게 될 때 매년 내재 가치 변동액은 당기 손익으로 인식해 주시는 거였습니다. 자, 이제 물음 보시면 소물음 1번에서 뭘 물어봤냐면 X3년도 인식할 비용과 X3년 말에 주식 선택권 잔액을 물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연도별로 다 구할 필요 없고 주식 선택권의 X2년 말 잔액 구해보시고 X3년 말 잔액 구해보시면 두 개 비교해서 두 개 차이 금액만큼이 비용 처리되는 금액이 되겠죠. 자, X2년 말 보시면 지금 내재 가치라는 게 뭐죠? 주가 빼기 행사가입니다. 주가 빼기 행사가가 내재 가치니까 X2년 말의 내재 가치는 요 1150원에서 행사가 1000원 뺀 금액 단위당 150원이고요. X3년 말은 1180원에서 1000원 뺀 180원이 되겠죠. 그래서 자, 이제 내재 가치 150원과 180원 적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수량 곱해 주셔야 되죠. 수량. 자, 100명이었고요. 1인당 100개였고요. X2년 말에 실제 퇴사 인원 6명, 그리고 추가 퇴사 예상 인원 10명에서 총 16명이 만기까지 퇴사할 것으로 예상한 거였습니다. 여기에다가 곱하기 1인당 100개. 그리고 100개 곱하고 지금 가득 기간이 2년 지났죠? 4년 중에. 자, X3년 중에는요. 0명, 6명, 7명, 그리고 5명이 추가로 퇴직할 것으로 예상되니까 자, 이렇게 더해 주시면 13명, 18명 되겠네요. 18명. 100명 빼기 18명 곱하기 1인당 100개 곱하기 4분의 3 해주시면 각 연도 말에 주식 선택권의 장부 금액이 나옵니다. 자, X2년 말은 63만 원 나오고요. 검증 한번 해볼까요? 제가 지금 150 곱하기 84 곱하기 100 곱하기 0.5 해주시면 63만 원, 그죠? 그리고 X3년 말은 110만 7천 원 나와요. 자, 그럼 문제에서 물어본 게 뭐죠? 자, 소물음 1번에서 물어본 거는 X3년의 비용 물었죠. 그거는 63만 원과 110만 7천 원의 차이인 47만 7천 원이 되겠죠. 그리고 자, X2년 말의 주식 선택권은 요 110만 7천 원일 거예요. 이렇게 답하시면 됩니다. 이제 소물음 2번 가볼게요. X5년 인식할 비용과 X5년 주식 선택권 행사 시 인식할 주식 발행 초과금 물었습니다. X5년에 인식할 비용 구하려면요. X4년 말에 주식 선택권 잔액을 먼저 구하셔야 돼요. 자, X4년 말에 보시면 실제 퇴사 인원이 좀 지우고 하겠습니다. 실제 퇴사 인원이 이제 다 합치면 14명에 6명 더하면 총 20명이네요. 그죠? 그리고 문제를 계속 읽다 보시면 X4년 말 계속해서 근무한 종업원 80명은 주식 선택권을 모두 가득하였으며 요 80명이 20명 차감한 금액인 거죠. 명수인 거죠. 요 20명 차감한 명수고 모두 가득했고 80명은 모두 가득했고 X4년 말 행사된 주식 선택권 X4년 말에 행사된 게 2,000개가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X4년 말에 행사 후에 주식 선택권 잔액은 얼마가 돼요? X4년 말에 내재 가치 얼마죠?
1200원에서 행사가 1000원 빼주시면 200원입니다. 200원 곱하기 이제 100명 빼기 20명에서 80명이죠. 80명에 곱하기 100개 하면 총 8000개죠. 8000개. 8000개 곱하기 이제 가득기간 4분의 4 해주시면 얼마가 나오냐면 200, 자, 200원 곱하기 80개 곱하기 100원 해주시면 160만원 나와요. 제가 행사 후를 구했네요. 바로. 이건 행사 전이죠. 행사 전에 이렇게 나오고 행사 후는요. 문제 보시면 2000개가 행사됐다 라고 하니까 지금 8000개 중에 2000개가 행사돼서 행사 후에는 내재가치 200원 곱하기 요만큼이 8000개잖아요. 8000개. 8000개 중에 이제 2000개 행사됐으니까 6000개 남았겠죠. 그리고 곱하기 4분의 4 해주시면 120만원이 X 2년 말에 X 4년 말에 행사 후 잔액이요. X 5년 말은요. 행사 전 구해보시면 얼마가 나오냐면 내재 가치가 1230원 빼기 1000원 해서 230원 나옵니다. 그리고 X 5년 말에 3000개가 행사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행사 전에는 230원 곱하기 6000원 그대로인 거예요. 그대로. 그리고 곱하기 4분의 4 해주시면 금액이 얼마 나오냐면 138만원 나와요. 행사 후에는요. 내재가치 그대로 230원이고요. 3000개 행사했으니까 절반 행사한 거죠. 4분의 4 절반 남아있으니까 69만원 나옵니다. 자, 지금 우리 X5년의 비용과 그리고 행사 시점에 대체될 주발초가 궁금한 거니까 회계 처리 한번 해볼게요. 자, X5년 말에 비용으로 인식할 금액은 요 18만원이에요. X4년 말에 잔액, 행사 후 잔액 120만원에서 138만원이 가도록 하는 18만원만큼 불법이 인식해주고요. 요만큼 주선권이 증가하겠죠. 이렇게 18만원 증가시켜주고 나면 138만원의 주식 선택권이 재무상태표에 있을 겁니다. 이 중에서 절반만큼 69만원만큼 이제 납입자본으로 대체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그죠? 납입자본으로 대체해 주시는데 자, 현금 얼마 들어오죠? 행사가액 1000원이었고 3000개 행사했으니까 현금은 300만원 들어옵니다. 자, 그럼 요게 369만원 요만큼이 납입자본으로 대체되는 금액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자본금만 구하면 주발초 구할 수 있죠. 자본금이 1주당 액면금액이 500원이라고 하니까 자 3000주 곱하기 500원 해주시면 150만큼이 자본금이 될 거고요. 대차 차익이 얼마가 나오냐면 219만원 나오네요. 요만큼이 주발초가 되죠. 참 이게 예전에는 글씨 쓰기가 쉽다고 생각했는데 요새는 칠판 글씨보다 이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문제에서 물어본 게 자, X5년 비용 이거 얼마죠? 18만원. 그리고 X2년에 행사 시 대체되는 주발초 행사 시 증가하는 주발초는 얼마냐면 219만원이요. 이렇게 답해 주시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물음 2번 볼게요. X 1년 초에 종업원 100명에게 4년간 근무 조건으로 주가 차익 보상권, 요거는 현금 결제형을 말하는 거죠. 1인당 40개씩 부여했습니다. 주가 차익 보상권의 단위당 공정가치는 뭐 주어져 있는데 X 1년 말부터 뭐 주어져 있죠. 그죠? 기초 공정가치가 안 주어져 있어요. 왜냐면 이제 현금 결제형은 부채로 분류되고 이렇게 부채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기말 공정가치 이용해서 평가를 해주기 때문에 기초 시점에 공정가치가 필요가 없는 거죠. 자, 계속 읽어보시면 세무는 X 2년 말에 기존 주가 차익 보상권을 모두 취소하고 당일 현재 재직 중인 종업원 100명에게
향후 2년을 계속 근무하는 조건으로 주식 선택권을 1인당 40개씩 부여했대요. 자, 그러면 이게 뭐예요? 현금 결제형에서 주식 선택권인 주식 결제형. 그러니까 부채에서 자본으로 결제가 방식이 변경된 거죠. 그죠? 부채에서 자본으로 결제 방식이 변경된 겁니다. 요거 관련해서 요약 정리 잠깐만 좀 하고 가겠습니다. 현금 결제형에서 주식 결제형으로 분류를 바꾸는 이런 주식 조건 변경에 있어서는요. 조건 변경일에 부여된 지분 상품 공정가치를 먼저 측정해 주고요. 그리고 재환화 용역을 기존에 제공받은 정도. 요게 어떤 의미냐면 가득 기간 중에 지나간 연도만큼까지만 그만큼까지만 변경일에 자본으로 인식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현금 결제형 관련 부채 요거는 어 조건 변경일 현재 시점에 공정가치로 이미 평가가 돼 있겠죠. 요거 평가가 돼 있는 부채를 제거하고 주식 결정 자본과의 차이는 단기 손익으로 인식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문제에서 X2년도 인식할 비용 물었으니까 X1년 말의 잔액도 구하셔야 되고요. X2년도에 조건 변경 전 시점의 부채 공정가치도 잔고금액도 구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X2년도에 조건 변경 시점의 자본의 잔고금액도 구해 주셔야 돼요. 자, 주식 선택권은요, 공정가치 곱하기 수량, 단위당 공정가치 곱하기 수량 곱하기 가득 기간 중에 지나간 연수.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이 되죠. 자, X년 말은 얼마예요? X년 말의 공정가치가 문제 보시면 1,000원이네요. 1,000원. 그리고 X년 말은 1,100원. 그리고 X년 말에 기존 주가 차익 보상권 모두 취소하고 그리고 주식 선택권으로 조건을 변경했는데 이때 자본 요소의 공정 가치는 1,150원이라고 합니다. 자, 1,000원, 1,100원, 1,150원 요거 다 이용해 주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좀 필기가 더러워도 이해를 좀 해주세요. 밤이라서. 자, X년 말에 부채 요소의 장부 금액은 그러면 기말 공정 가치 1,000원 곱하기 100명 곱하기 1인당 40개 이렇게 측정이 되겠죠. 그리고 기대 가득 기간은 4분의 1년일 거고요. 계산해보면 100만 원 나옵니다. 자, X2년 말에 변경 전에는요. 변경 전에는 이제 부채 요소로서의 공정가치 측정을 한번 해주셔야 돼요. 부채 공정가치가 1,100원이었죠. 단위당 1,100원 곱하기 100명이죠. 곱하기 40개 곱하기 이제 2년 지났으니까 4분의 2 해주시면 얼마 나오냐면 220만 원 나옵니다. 자, 그리고 X2년 말에 조건 변경 후에는요. 이제 자본 요소니까 주식 결제형으로 변경됐으니까 자본 요소로서의 공정가 1,150원을 이용해 주셔야 돼요. 곱하기 100명 곱하기 40개 곱하기 4분의 2. 2년 지난 건 똑같죠. 해보시면 230만 원 나옵니다. 자, 그럼 회계 처리가 어떻게 나오냐면 참고 목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X2년 말에 또 100만 원에서 220만 원으로 부채 요소 공정가치 먼저 평가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럼 부채가 120만 원 증가하죠. 그러면서 주식 보상 비용을 인식합니다. 당기손익 계정이니까 빨간색으로 이렇게 처리하고, 그리고 그냥 계정 과목 신경 쓰지 않고 비용이라고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부채 요소 잔고 금액은 여기까지 하고 나면 220만 원이 됐을 거예요. 이 부채 요소 제거해 주시고요. 그리고 자본 요소를 용역을 제공받은 정도인 4분의 2만큼, 그러니까 230만 원만큼 인식한다는 거죠. 주식 선택권, 자본이니까 그냥 자본이라고 쓸게요. 이렇게 회계 처리하고 나면 대차 차익이 10만 원 생깁니다. 이거 단기손익이죠. 자, 그럼 문제에서 뭐 물어봤죠? 문제에서 물어본 게 X년도 비용, X년 말 주식 선택권 잔액. 자, 그러면 X년도 비용은 130만 원이겠네요. 요거랑 요거 더해서 1번 답은 130만 원이고요. X년 말에 주식 선택권 잔액은 230만 원이겠죠. 이렇게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노름 3번 볼게요.
자, 선택형 주식기준 보상 거래고요. 지금 종업원이 결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겁니다. 요약집 가보시면 정리해 드린 게 있는데, 자, 결제 방식을 종업원이 선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총공정 가치를 부채와 자본에 배분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배분할 때 어떤 식으로 해주셔야 되냐면, 가장 먼저 부여일 시점에 총공정 가치를 계산해 주셔야 돼요. 부여일의 총공정 가치는 부여일의 현금 결제형의 공정 가치와 부여일의 주식 결제형의 공정 가치 중에 큰 금액으로 결정이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총공정 가치를 구했으면 이 중에 부채 요소에다가 먼저 배분을 해주고 나머지가 자본 요소에 배분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배분하고 난 다음에 부채 요소는 매기말 공정가치 변동을 인식해 주니까 요거는 매기말 재측정해 주시는 거고, 자본 요소 금액은요, 요거는 이후에 재측정하지 않고 기간에 걸쳐서 그냥 단순히 기간 안 분된 금액만 비용으로 인식해 주시면 되는 거겠죠. 자, 근데 요 총공정 가치 관련해서 좀 드릴 말씀이 있는데, 요 총공정 가치가 둘 중에 큰 금액으로 결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부여일에 현금 결제형의 공정 가치가 더 커서 요 금액이 총공정 가치가 된다라고 하면, 자, 부채 요소 공정 가치를 먼저 결정하고 나면 나머지 잔액, 요거는 0원이 되는 거잖아요. 0원. 그죠? 그래서 이후에도 계속 자본 요소로 인식할 금액은 없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게 요 아래쪽에 나와 있죠. 부여일에 총공정가치 구해보겠습니다. 자, 주식 결제형의 공정가치는, 자, 주식 120주 곱하기 950원이죠. 그리고 현금 결제형의 공정가치는 가상주식 90주 곱하기 X년 초의 공정가치 1000원이죠. 이 가상주식 90주는 X년 초 기준으로 그냥 현금으로 교환한다라고 할 때 90주 곱하기 1000원에 현금으로 교환이 될 수 있는 거고요. 이 주식 120주는 양도 제한의 효과를 고려할 때 950원이라고, 단위당 950원이라고 지금 문제에서 주어져 있던 거죠. 그럼 총공정 가치가 90주 곱하기 1000원이랑 120주 곱하기 950원, 이렇게 구분이 되겠죠. 각각 계산해 보시면 얼마가 나오냐면 9만 원하고 11만 4천 원 나와요. 자, 이게 자본 요소고요. 이게 부채 요소죠. 자, 그럼 총공정 가치는 11만 4천 원이고요. 이 11만 4천 원 중에서 부채를 먼저 배분해 주니까 부채 요소의 공정 가치 요 9만 원이죠. 9만 원. 나머지 자본 요소 금액은 2만 4천 원 됩니다. 자, 문제에서 물어본 게 뭐냐면 X3년도 비용과 X3년도에 주식 발행 시 인식할 주식 발행 초과금 물었어요. 자, 그러면 X2년 말에 장부 금액 먼저 좀 구해 봅시다. 부채 요소 장부 금액은 얼마예요? 자본 요소는 얼마고요? X년 말의 자본 요소는 그냥 24,000원을 가득 기간 기준으로 안분만 해준 금액이 되겠죠. 24,000원 곱하기 3분의 2 될 거고요. 부채 요소는요, X년 말에 공정가치 이용해 줘야 되니까 1,050원으로 측정을 해줘야 되죠. 1,050원 곱하기 90개 곱하기 3분의 2 해주시면 됩니다. 각각 얼마가 나오냐면 부채 요소는 63,000원, 자본 요소는 16,000원 나와요. 합계가 79,000원인 거죠. 자, X3년 말은요, 자본 요소 먼저 계산해 볼게요. 자본 요소는 그냥 24,000원 곱하기 3분의 3이겠죠. 24,000원 나올 거고요. 글씨가 날아가네요. 마음이 급해서. 자, 부채 요소 금액은 지금 기말 단위당 공정 가치가 1,100원이니까 부채 요소는 90개 곱하기 단위당 1,100원 곱하기 3분의 3 해주시면 99,000원 나와요. 합계가 얼마죠? 1, 2, 3, 000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회계 처리 어떻게 해주시냐면
자, X3년 말에 부채 금액 얼마 증가했어요? 63,000원에서 99,000원으로 36,000원인가요? 36,000원 증가했고요. 자본 요소는요. 8,000원 증가했죠. 16,000원에서 24,000원으로. 이렇게 하면서 주식 보상 비용 두 개 합계액인 44,000원만큼 인식해 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까지 인식하고 나면 부채는 99,000원, 자본은 24,000원의 금액이 계상이 돼 있을 거예요. 근데 문제에서 보시면 X3년도에 120주 제공받는 결제 방식을 선택했다라고 돼 있죠. 자, 그럼 이 전액이 부채와 자본 전액이 납입 자본으로 대체된 거죠. 이 금액 전액이 부채 36,000원 그리고 자본은 주성권이고 뭐 부채는 미지급 비용이겠죠. 요게 이제 납입 자본으로 대체돼야 되는데 대체될 때 몇 주 발행이요? 120주 발행하고요. 주당 액면 금액이 500원이었죠. 그럼 120주 곱하기 500원 하면 자본금이 6만 원이죠. 그럼 주발초 얼마예요? 주발초. 죄송합니다. 이게 부채가 36,000원이 아니고 이걸 기말 잔액을 써줘야 되니까 이걸 써줘야 되죠. 99,000원과. 어쩐지. 주발초를 물었는데 플러그인이 대변에 발생해야 되는데 차변에 발생해서 놀랐습니다. 자, 주발초. 계산해 보시면 63,000원 나옵니다. 그래서 답이 1번 답은 X 3년 비용이죠. 요 금액 44,000원. 요게 답이 되는 거고 2번 답은요. 요 63,000원이 답이 되는 거죠. 물음 4번 문제예요. 중도청산 문제고요. 요 중도청산 관련해서 요약집 잠깐만 보고 가겠습니다. 중도청산이 있을 때 청산 수량만큼 즉시 가득의 회계 처리를 먼저 해주셔야 돼요. 근데 요거는 실제 가득 수량 기준으로 즉시 가득의 회계 처리를 해주셔야 되는데 요거까지는 뭐 이제 복잡하게 꼬아서 물어본 문제는 아니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청산된 지분 상품 장부 금액과 지급액의 차익은 자본거래 손익인데 공정가치 초과 지급액이 있다면 요거를 단기 손익으로 인식하는 그런 회계 처리 해주셔야 됩니다. 자, 문제로 가보시면 중도청산했는데 자, 케이스별로 단위당 중도청산 시 지급할 현금이 110원이고 150원인 경우 요 경우에 X2년도에 인식할 비용을 물었어요. 자, 그러면 자, 처음 회계 처리는 뭐예요? 즉시 가득의 회계 처리 해주셔야 되죠. 그 즉시 가득의 회계 처리로 인해서 단기 손익 효과 나오고요. 그 다음에 주식 선택권 청산하는 제거하는 회계 처리 관련해서 추가적인 손익이 나올 수가 있는데 지금 110원은 X2년 7월 1일에 공정가치에 미달하는 금액이죠. 이때는 관련해서 단기손익 효과 안 나옵니다. 150원에 중도청산을 했을 경우에는 이때는 공정가치 초과 지급액인 단위당 30원만큼의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게 돼요. 그러면 X1년 말에 주식 선택권 장부 금액 얼마예요? 자, 단위당 최초 부여일의 공정가치 100원에다가 곱하기 수량 90명이죠. 곱하기 100개. 그리고 가득기간이 3년이니까 3분의 1. 요 금액이 되겠죠. 30만 원 나와요. X 2년 중에 7월 1일에 중도청산 직전에 장부 금액은 그때는 자, 최초 공정가치 요 100원에다가 곱하기 마찬가지로 90명 곱하기 100개 곱하기 3분의 3이 되죠. 즉시 가득의 회계 처리를 먼저 해줘야 되니까요. 자, 그 측면에서 이제 보시고 같이 회계 처리 한번 해볼게요. 자, X1년 말에는 장부 금액이 단위당 공정가치 100원이죠. 곱하기 90명 곱하기 100개 퇴사하자 없죠. 곱하기 3분의 1 해서 주식 선택권 장부 금액이 30만 원일 거예요. X2년 말에 중도청산 직전에 즉시 가득 회계 처리만 반영했을 때는 얼마가 되냐면 100원 곱하기 90명 곱하기 100개 그리고
가득 기간이 모두 지난 것으로 봐서 곱하기 3분의 3에서 90만 원이 되어야겠죠. 자, 그럼 요때 회계 처리해 주시면 너무 간단하죠. 주식 보상 비용 30만 원 인식하면서 주식 선택권 맞죠? 그죠? 자본이라고만 할게요. 그냥 자본 30만 원 요런 회계 처리가 나오죠. 자, 그리고 이 다음에 추가적인 추가적인 단기 손익 효과 있냐 없냐 요거를 따져보셔야 되는데, 자, 케이스 1의 경우에는요. 요 경우에는 공정가치보다 미달 지급하고 청산이 되었기 때문에 요 경우에는 단기 손익 효과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굳이 회계처리를 해보자면요. 현금 얼마 지급하죠? 단위당 110원 지급하는데 90명에게 100개니까 90명 곱하기 100개, 9,000개죠. 9,000개. 9,000개 곱하기 110원 하면 99만 원이죠. 99만 원. 현금 99만 원 지급하면서요. 조선권이 지금 잔고 금액이 90만 원 있잖아요. 자본으로 회계 처리했으니까 조선권으로 회계 처리하죠. 조선권 90만 원 제거해 주시고 나면 대차책은 그냥 자본거래 손익이에요. 9만 원.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근데 케이스 2의 경우에 지금 케이스 2의 경우에는 단위당 150원을 지급한 거예요. 그러면 공정가치 초과 지급액인 단위당 요 30원, 150원과 120원의 차이 금액 30원만큼은 추가적인 비용으로 인식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현금 얼마 지급하죠? 9,000개 곱하기 150원 해주시면 현금 135만 원 지급합니다. 조선권 90만 원 감소되고요. 공정가치인 120원까지의 지급액은 얼마가 되죠? 자, 요게 9,000개 곱하기 120원이 돼야 되니까요. 자본거래 손실이 18만 원 나와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공정가치 초과 지급액인 9,000개 곱하기 30원만큼 27만 원만큼의 추가적인 단기 손익 효과가 발생하죠. 자, 그럼 요때 자, 어떻게 문제를 빨리 풀 수 있냐면 요거는 기본적으로 회계 처리해 주셔야 되는 거고요. 30만 원에서 90만 원이 되도록 30만 원에서 90만 원이 되도록 아이고 30만 원이 아니고 60만 원이네요. 제가 정신을 놔가지고 요 60만 원은 바로 회계 처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케이스 1은 보자마자 공정가치보다 미달 지급했기 때문에 단기손익 효과 없다. 그래서 금액이 단기손익 효과가 그냥 60원으로 끝이다. 요거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케이스 2는 공정가치 초과해서 지급한 9,000개 곱하기 단위당 30원만큼 비용이 추가로 발생해서 60만 원 더하기 27만 원에 87만 원이 단기손익 효과다. 비용이다. 이렇게 파악하셔야 돼요. 그래서 1번과 2번 답이 각각 60만 원과 87만 원이 됩니다. 이렇게 풀면 되는 문제예요. 고생하셨습니다.